준결승전이 가까워지면서 현역가왕이 난리가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혜성, 애녹, 황민호, 박구윤 총 9명이 탈락 위기에 놓여졌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주현미 마스터가 저는 그냥 평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굉장한 혹평이죠. 좋지 않은 얘기인 겁니다. 바로 진혜성, 한강 두 사람의 한국 대결에 대하여 이 주현미 마스터가 이런 혹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마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반전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특히 애녹 가수의 무대부터 우리의 생각을 많이 다르게 했는데 요번 마스터단의 남진님이 또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정말 들쭉날쭉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이 서른도 마스터님은 재하, 환희 두 사람의 무대를 두고 이러한 평을 했습니다. 환희 씨에게 고음에서 답답함을 느꼈다. 목을 쥐어짜면서 부르지 말고 R&B는 단전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지만 이 트롯은 목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불렀을 때 그 가치가 더욱더 빛이 난다 라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환희 씨가 결국에는 얼마나 노래를 오래 불렀습니까? 하지만 트로트를 꾸준히 해왔던 재하 가수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었다. 환희 씨가 사실 등장하고 나서 처음 듣는 혹평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재하 씨도 사실 많은 쓴소리를 들었어요. 노력을 안 한다. 본인이 노력하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 이 마스터단이 대체적으로 칭찬을 많이 하기보다는 좀 비평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점수 차이가 좀 놀라웠죠. 재하 같은 경우는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30점밖에 되지 않았는데 국민 판정단의 점수가 106점이 넘었고 환희 씨 같은 경우는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90점인데 국민 판정단의 점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냐. 연예인 판정단에서 환희 가수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나와 있는 점수의 팩트가 그렇습니다.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저렇게까지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 환희 씨가 아무래도 한일 가왕전을 했을 때 좀 R&B적인 요소를 섞어서 새로운 트롯 무대를 선보일 수 있다 보니 화제성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이후의 무대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이 국민 판정단의 점수와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전혀 뒤바뀌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그리고 등장한 것이 바로 박서진, 김경민 두 사람의 노래 무대였습니다. 굉장히 열창했거든요. 두 사람이 장구를 같이 치면서 가졌던 듀엣 무대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또 경연을 펼쳤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마스터단에서는 너무나 잘한다 라고 극찬을 했는데 목소리의 특성상 박서진 씨에게 굉장히 유리했던 선곡이다 라고 했어요. 윤명선 마스터가 이러한 말을 했죠. 우려되는 점이 있다. 박서진 씨가 마음이 여리다 보니 김경민 씨를 배려한다고 살살 부른 것 같다. 긴장감 있게 노래를 불렀다면 더 좋았을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명선 마스터 귀에는 들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박서진 씨가 이 말을 듣고 나서 눈을 질끈 감습니다. 근데 이 대목이 사실 박서진 씨 팬분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을 만큼 기사로 굉장히 회자가 됐거든요. 박서진 왜 눈을 질끈 감았나? 근데 웃긴 건 방송에서 전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비하인드가 아주 예상이 됩니다. 아마 박서진 씨가 최초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했을 당시에 군대 논란부터 해가지고 이 정신치료에 대한 논란까지 정말 많은 논란이 연속적으로 터졌습니다. 그래서 윤명선 마스터가 말한 긴장감 있게 불러라. 동생을 배려하지 말고 악착같이 이기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왜 박서진 씨가 눈을 질끈 감았느냐? 아마 내심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나아가고 싶지 않다.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팬분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박서진 씨가 현장에서, 녹화 현장에서 팀원들에게 패가 되지 않기 위해 팀 미션을 열심히 한다.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제대로 서 있지조차 못할 만큼 심적으로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박서진 씨가 이 팀 미션이 끝났잖아요. 단체전, 트리오전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올라온 한국 대결, 어찌 보면 1대1 대결이잖아요. 이 무대에서 힘을 많이 뺐던 것 같아요. 근데 윤명선 마스터가 왜 그렇게 애쓰지 않냐, 왜 긴장감 있게 안 불렀냐라는 말에 눈을 질끈 감은 겁니다. 본인은 아마 내심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냐라는 시청자분들의 해석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이 박서진 씨는 사실 많은 부분에서 좀 내려놓은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와, 근데 점수 결과가 어땠죠? 압도적이었습니다. 김경민 씨가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30점, 국민 판정단의 점수가 73점. 자, 예를 들어서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높은데 국민 판정단의 점수가 낮다,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는요, 뭐가 됐던지 간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국민 판정단의 점수도 낮고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도 낮다면 이건 어느 정도 객관적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이 박서진 씨 어땠습니까?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도 90점, 국민 판정단의 점수도 107점으로 김경민 씨의 점수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깜짝 놀랐죠. 스스로도 깜짝 놀란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난다 라면서 남진님도 깜짝 놀래합니다. 결국 박서진 씨뿐만이 아니라 김경민 씨도 와,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근데 이게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마스터도, 또 나아가서는 국민판정단도 박서진 씨를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남진님이 또 이런 말을 해요. 발음에 긴장감이 없다. 서진이는 행사를 많이 해서 그런지 가사를 그냥 뱉는다. 노래 가사에 의미가 있지 않냐, 그 의미를 가슴에 못 넣는다, 이런 혹평을 뒤늦게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주현미, 남진 두 사람이 박서진 씨가 아니라 김경민 씨에게 투표를 했죠. 아마 이 부분은 박서진 씨 팬분들 입장에선 좀 논란이 많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 이후에 펼쳐졌던 황민호, 나태주, 와, 두 사람의 무대 신나게 불렀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나태주 씨도 너무 잘했어요. 절대 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황민호 군이 많이 배려를 해줬다고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이 노래의 음역대가 다르기 때문에 나태주 씨에게 어느 정도 맞췄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황민호 군의 솔로 무대에 특화되어 있는 특장점이 나오질 못했고 결국 황민호 군에게 아쉬운 무대였다라는 평을 받으면서 와, 역대급의 점수 차이가 났습니다. 황민호 군을 응원하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뒤로 넘어가실 만한 점수 차이가 나고 말았죠. 29점 대 271점. 와, 거의 10배 차이입니다. 10배 차이. 더 충격적인 건 뭐였죠? 너무나 깜짝 놀랐던 게 연예인 판정단 점수가 빵점이에요. 빵점. 국민 판정단 점수도 29점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와 국민 판정단의 점수가 뒤바뀌어 있다면 이건 좀 의심해 볼 만하지만 사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나태주 씨는 연예인 판정단, 국민 판정단 점수가 120점, 151점 다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눈에 보더라도 이 무대는 나태주 씨가 좀 압도적이었다. 근데 와, 정말 역대급의 점수 차이가 나버리게 되면서 다른 오디션에서도 민호가 듀엣 무대에서 떨어졌다, 음역대가 안 맞아서 그렇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런 정말 우승 후보였던 황민호 군이 말도 안 되게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서 파란이 일입니다. 이 진혜성 씨가 얼굴에 이 다크서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살을 빼느라 굉장히 컨디션 난조가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은 이 현역가왕에 나오고 나서 정말 절실한 1승이 필요하다, 막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어떻죠? 저조한 성적에 위축된 상태에서 한강 씨와 결투를 벌였는데 사실 트롯 전국체전 때의 1위와 8위의 대결이에요. 진혜성 씨 입장에서는 그래도 승부를
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것 같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가 어땠죠? 두 사람 다 혹평을 받으면서 이 엄청난 비판을 듣고 한강 씨는 노래 카리스마가 없다라는 비판까지 듣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죠? 정반대였죠. 132점 대 168점. 와, 근데 여기서도 좀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습니까? 알다시피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90점, 국민 판정단의 점수가 42점,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30점, 국민 판정단의 점수가 138점. 사실 국민 판정단의 점수가 둘이 비슷하게만 나왔어도 한강 씨가 무조건 패배하는 게임이었는데 진혜성 씨가 국민 판정단의 점수가 정말 낮게 나오면서 패배를 했죠. 정작 연예인 판정단들의 선택은 다 진혜성 씨로 몰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관객은 거의 다 한강을 골랐네라며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연예인 판정단이 9명이나 골랐지만 국민 판정단의 점수 때문에 결국 진혜성 씨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진혜성 씨의 팬분들 입장에서 너무나 속상할 것 같아요. 진혜성 씨도 현장에는 관객들의 마음을 더 울리지 못했구나, 굉장히 좀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모르긴 몰라도 많은 진혜성 씨 팬들 입장에서 속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엔 1위, 2위, 3위에는 나태주, 김수찬, 박서진 세 사람이 1라운드 상위권, 그리고 김경민, 애녹, 황민호 세 사람이 최하위권에 위치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도 최수호 씨와 김준수 씨의 무대가 펼쳐지면서 사실상 김준수 씨의 어떤 성대의 좀 불안함, 감기 기운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점수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공개된 1위부터 20위까지의 순위. 우리가 이 점수판을 잘 봐야 하는 게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4, 5명이 탈락할 수도 있고요. 9명이 전부 다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방출 후보일지 9명이 전원 탈락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준결승전에 제가 볼 때는 14, 15명 정도는 올라가야 하는 만큼 이번 뒤집기 한판 무대를 통해 총 5명의 탈락자가 발생을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참 순위가 다 위험합니다. 나태주, 김수찬, 박서진, 신유, 송민준, 한강, 환희, 노지훈, 성리, 최수호, 김준수, 김중현 이런 가수들 빼고는 다 지금 박구윤, 재하, 진혜성, 강문경, 신승태, 김경민, 애녹, 황민호 전부 다 탈락 후보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알다시피 한국 대결 이후에 2라운드는 점수 2배, 뒤집기 한판 무대는 총 600점을 받게 되면서 앞에 있었던 한국 대결 무대가 아무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사실 3차전 2라운드 무대 8회차 방송이 더 중요해졌다. 그러니 사실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은 가수의 팬분들은 그래도 뒤집기 한 판으로 아예 이 순위가 완전 뒤바뀌어 버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표 보면 아마 팬분들 입장은 더 속상하실 것 같아요. 역시나 박서진 씨가 이번에도 1등을 차지했지만 재하, 김중현 이런 가수들이 탑10까지 올라오면서 거기에 최우진 씨도 김수찬, 최수호 두 사람을 이기면서 8위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거 탈락시켜 버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최우진 가수가 만약 탈락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비난을 피해갈 수 없는 가수가 신유 가수가 될 거다. 근데 역시나 신유 가수는 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우진 가수가 탈락을 하고 말았죠. 이미 최우진 가수를 응원하는 분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공훈, 나머지 전종혁 이런 가수들 다 탈락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지도에 따라서 다 탈락을 하게 됐죠. 그리고 애녹 씨가 저의 예상 100% 적중, 탈락자와 MVP까지 제가 얻어 걸려 맞췄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녹 씨가 또 MVP에 선정이 되었죠.
자, 이렇게 지금 탈락자들부터가 이미 마스터단의 어떤 횡포라고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어떤 기준에서 뽑혔고 어떤 기준에서 탈락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그냥 탈락자들이 이렇게 결국 다 발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들을 응원했던 가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좀 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펼쳐진 한국 대결에서도 역시나 이 점수 배점의 문제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사실 큰 비판이 쏟아졌어요. 우선 첫 번째 무대가 한국 대결에서 노지훈, 박구윤 두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야, 노지훈 씨가 굉장히 반전 승패를 냈죠. 그러면서 이 박구윤 씨에게 대하여 마스터단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좀 나이 들어 보이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좀 더 노력해야 한다. 노지훈 씨가 절치부심을 했던 건지 엄청난 점수 차이가 아니라 미미하게 점수 차이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사실 판정단도 좀 공정하게 이렇게 좀 투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모습을 보고, 야,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공정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무대가 김수찬, 에녹의 무대가 아니었을까. 요거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좀 먼저 전달드릴 가수의 무대가 있습니다. 그 가수의 무대가 굉장히 반전이었거든요. 사실 이 강문경 씨, 그리고 신유 씨, 최우진 씨가 탈락할 때 눈도 마주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각자 입장에서 얼마나 좀 민망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유 가수는 완전 죄인이 된 듯한 표정을 짓고 있고, 강문경 씨도 얼굴을 차마 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유 가수에 대한 이 점수, 편파 점수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컸었고, 강문경 씨는 마스터단에게도 많은 비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최우진 씨가 오히려 극찬을 받았는데 탈락을 하게 돼 버리니 두 사람이 굉장히 좀 민망해 했을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다른 가수들 다 탈락을 하면서 무대를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시작된 한국 무대, 이 한국 대결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노지훈, 박구윤 씨 말고 그 다음 무대가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바로 강문경, 송민준 무대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자, 아까 송민준 씨의 무대도 굉장했지만 강문경 씨가 사실 많은 혹평을 받았기 때문에 송민준 씨를 골랐을 때 이 시선이 부담을 느끼는 시선이 아니었다라는 해석이 이 시청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냥 뒤를 돌아봤는데 민준 씨가 보였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송민준 씨는 이를 갈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당연히 지는 싸움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어떻죠? 강문경 씨는 훗 하고 웃었어요. 그냥 훗 하고 웃었단 말입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작된 무대. 두 사람 다 노래를 잘 불렀거든요. 제가 뭐 일반인으로서 들을 때는 둘 다 잘했는데, 야, 이게 사실 강문경 씨가 좀 논란이 있을 만했습니다. 알다시피 하늘이라는 가사가 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강문경 씨가 노래를 안 부른 건지 아니면은 마이크가 안 나왔는지 알 수가 없이 묘하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장면이 묘하게 지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다른 가수들도 이거 가사 틀린 거 아니지?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또 어떤 가수들은 그냥 소리가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강문경 씨가 만약에 하늘이라고 했는데 하늘이라고 분명히 입으로 발음을 했는데 소리가 안 나왔지만 그 다음 가사인 하늘이 네 개에서는 명확하게 이어져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만약 마이크 문제였다면 제작진이 절대적으로 여기에 대한 저는 설명을 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데 이런 방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강문경 씨의 노래 무대가 훌륭했다라는 극찬을 받았고, 이 서른도 마스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교를 넣으려고 한다. 적재적소에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평가와 두 분이 절박함이 없었다라는 이 윤명선 마스터의 아리송한 해석에
이 송민준 씨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경연이 아니고 그냥 출연한 것 같다. 늘 출연한 방송의 느낌이다. 라고 하니까 김수찬 씨가 오죽했으면 옆에서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몰라주니까 얼마나 서운할까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가수들은 아는 거예요. 얼마나 송민준 씨가 애썼는지. 근데 점수 결과가 희한했죠. 강문경 씨가 압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호평을 받은 가수와 혹평을 받은 가수의 점수차가 연예인 판정단은 똑같아요. 60점씩 나왔습니다. 근데 이 국민 판정단 점수가 어땠죠? 거의 2배 차이가 났죠? 65점 대 115점.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아신 거예요. 아, 강문경 씨가 뭔가 실수를 했구나. 가사를 못 불렀구나. 타이밍을 놓쳤나 보다. 분명히 실수한 것을 캐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 현장에서 이렇게 점수가 갈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날 뭐 유독 송민준 씨의 팬분들이 현장에 많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강문경 씨가 이렇게 국민 판정단 점수에서 극도로 차이가 났던 이유는 그거밖에 없다. 들어가면서 강문경 씨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성리와 김중현의 무대, 화려한 퍼포먼스 굉장했죠. 만약 또 지게 된다면 김중현 씨가 굉장히 심리적 타격이 클 뻔했는데 결국 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대신 국민 판정단은 김중현 씨를 밀어줬어요. 성리는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건 사실상 김중현 씨가 완벽하게 패배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까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절대 우승자로 예상하는 가수들 중에 한 명이 앞에 말씀드렸던 박서진 씨와 에녹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에녹과 김수찬 씨의 무대가 완전한 반전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에녹 씨가 이때까지 MVP도 받았고 단체전에서도 팀장이었고 뭐 사실 안 좋은 얘기를 한 번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박서진 씨와 더불어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점쳐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엄청난 혹평을 받습니다. 감동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점수 차이가 말도 안 되게 벌어졌어요. 수많은 가수들 중에서 에녹 씨의 노래 무대 점수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벌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98점 대 202점. 아마 에녹 씨의 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점수 차이가 벌어졌다라고 생각이 드셨을 텐데 이게 양쪽 다였습니다. 연예인 판정단 점수도 적었고 국민 판정단 점수도 적었어요. 김수찬 씨의 무대에 국민 판정단도 그리고 연예인 판정단도 다 2배씩 점수를 줬습니다. 딱 2배 차이가 났거든요. 40점 대 80점, 58점 대 122점. 그러니 전체 점수가 2배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관객 마스터도 전부 다 김수찬 씨를 뽑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에녹 씨가 다시 한번 좌절을 하며 나도 깜짝 놀랐다. 할 말을 잃었죠? 완전히 졌다.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였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때 이제 신유 가수의 노래 무대가 굉장히 좀 남달랐죠? 신승태 씨와 대결을 했는데 노래가 끝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와, 깜짝 놀랐습니다. 신유 가수에 대한 편파 점수다, 편파 판정이다라는 비판이 참 이때까지 많았는데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어요. 177점 대 123점. 177점 대 123점입니다. 에녹과 김수찬 씨의 노래 무대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점수차가 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신유 가수가 왜 비판을 받느냐. 마스터단의 완전 거의 몰빵 점수를 받습니다. 신승태 씨 노래 무대는 3명, 나머지 신유 가수의 노래 무대는 무려 9명이 찍었죠.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할 정도인데 실제 국민 판정단의 점수는 정반대죠. 신유 가수가 87점밖에 못 받은 반면 신승태 씨는 93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사실상 신유 가수가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박서진 씨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미 신유 가수의 사태, 앞에 말씀드렸던 연예인 판정단의 이 알 수 없는 편파적인 점수 체계가 결국
이번 현역가왕의 논란거리를 크게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이전에 본선 2차전 방출자와 MVP가 동시에 공개된다라고 이미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MVP가 이 박서진 씨, 에녹 이 팀에서 나와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팀이 1등을 했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 5명 중에서 MVP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또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에녹 팀에서는 당연히 에녹 가수가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순위에는 박서진 가수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둘 중에 한 명이 MVP로 선정될 가능성이 거의 한 80%는 되지 않을까. 중요한 건 20명 중에 최종 탈락하게 될 3명의 정체라는 겁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탁 꼽아 드렸었죠. 재하, 공훈, 그리고 나태주 팀의 둘 중에 한 명. 최우진 씨 같은 경우는 슈퍼 부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대1 데스매치 한국 대결에서 22명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뒤집기 한판 무대가 있다. 저는 이 뒤집기 한판 무대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이 뒤집기 한판의 배점이 굉장히 높아서 사실상 한국 대결이 무의미해지는 수준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이 방청객 중에 한 분의 증언으로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20명 중에서 3명이 탈락하고 난 순간부터 준결승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혹독한 미션이 공개가 되는데, 자, 여기 남아있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재하, 공훈, 그리고 나태주 팀의 2사람을 전부 다 제외한 4명까지 제외를 하고 놓고 봤을 때, 자, 이제 누가 남습니까? 김중현, 양지원, 송민준, 진혜성, 박구윤, 신승태, 김수찬, 황민호, 나태주, 성리, 최수호, 최우진, 김준수, 강문경, 환희, 신유. 자, 이렇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준결승전 무대에 올라갈 가수들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도 인지도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사실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에 놓이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나태주 팀의 둘 중에 한 명, 둘 다 경력이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명, 그리고 성리, 나아가서는 김중현, 양지원, 그리고 신승태, 그리고 최우진, 김준수,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아마 인지도 면에서 조금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신유 가수가 사실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대국민 투표건, 유튜브 조회수건 굉장히 낮은 상태가 되고 말았죠. 결국 20명의 방출자 중에 3명이 탈락하고 나서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곧바로 한국 대결과 뒤집기 한 판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특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뒤집기 한 판이 아예 앞에 있었던 배점들을 다 무시할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마스터단의 입김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기사에 보면 현역가왕의 팬들 김중현, 송민준, 재하, 양지원, 진혜성 이들이 계속 팀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한 요청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알고 보니 크레아 스튜디오에서 공개했던 이들의 일상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만큼 뭉쳐있는 모습이 각 가수의 팬덤분들 입장에서도 마치 트롯 오디션의 탑5, 탑6, 탑7처럼 절묘하게 맞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에는 외인 구단이라고 할 만큼 패배까지 가요. 탈락 위기로 갔다가 극적으로 생존한 이들끼리 뭉쳐있는 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해석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면 또 다른 비하인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신유 가수와 환희 씨가 등장했던 이 모습인데, 두 사람이 듀엣팀을 형성했지 않습니까? 사실 듀엣팀에서는 사실상 신유 가수가 큰 성적을 냈다라고 보기 어려웠지만, 신유 가수의 에이스전 노래 무대가 마스터들에게 굉장히 높은 배점을 받으면서 사실상 이게 맞는 점수인가? 라는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유 가수에 대한 뭐 특혜라면 특혜일까요? 마스터단의 특혜가 유독 남다르지 않나. 특히 환희 씨와 놓고 봤을 때 가요계에서는 선배이지만 트롯계에서는 신유 가수가 압도적인 선배인 만큼 18년 이상 된 박구윤 씨와 동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력이 오래됐습니까? 그래서인지 마스터단에서 신유 가수에 대한 점수를 평가하는데 박하기보단 굉장히 후한 모습을 이때까지 많이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그 모습이 이번 한국 대결뿐만이 아니라 뒤집기 한판에서도 벌어졌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더 이상 말을 하면 이게 너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신유 가수에 대한 이 연예인 판정단의 극적인 점수 배점은 준결승전 올라갈 때까지 이어진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게 팩트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고편을 한번 볼게요. 예고편에 보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이 3차 본선 진출자들을 딱 가리고 나서 3명이 탈락했죠.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더 중요한 한국 대결 무대. 자, 이 한국 대결 무대에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황민호 군과 나태주 씨, 그리고 여기에 성리와 뭐 신승태 가수로 보이는 분들이 있고, 특히 여기 박구윤 씨와 또 함께하는 무대, 박서진 씨의 무대. 한국 대결은요,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만큼 점수 배점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쉽게 말해서 둘 중에 한 명이 점수를 받는 데 있어서 이 2라운드 뒤집기 한 판이 남아있는 만큼 한국 대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대결 이후에 펼쳐질 뒤집기 한 판은요, 이번 방송 회차, 그러니까 7회차에서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7회차는 딱 한국 대결까지만 펼쳐지고 뒤집기 한판 무대는 8회차에서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한국 대결에서 받은 점수가 무의미해질 정도로 이 뒤집기 한판 무대의 점수 배점이 압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에서 국민 판정단 점수보다 이 뒤집기 한판에서 연예인 판정단 점수가 굉장히 큰 작용을 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서 극적으로 생존한 참가자들, 아까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이 많은 참가자들 중에서 신유 가수에 대한 이해되지 않는 높은 배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결정적으로 탈락 위기에 놓이는 가수들이 우리가 이때까지 우승 후보로 점쳤었던 진혜성, 강문경, 그리고 1등 팀의 박서진, 에녹, 이런 가수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국 대결 무대의 점수와 상관없이 앞에 말씀드렸던 2라운드 본선 3차전 뒤집기 한 판에서 그 점수 배점 차이가 극적으로 달라지면서 어떤 가수는 굉장한 혹평을 받고 또 어떤 가수는 굉장한 호평을 받으면서 전혀 다른 무대의 결과를 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놀라운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승 후보인 에녹, 그리고 박서진 씨가 놀랍게도 한국 대결 이후 뒤집기 한 판에서 큰 점수 차이를 보이며 탈락 위기에 놓일 수 있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신유 가수에 대한 점수 배점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다. 특히 많은 분들이 외인 구단의 대장으로 평가하고 있는 진혜성 씨가 또 한 번의 탈락 위기에 놓이게 된다.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시청률의 확보를 위해서 굵직굵직한 가수들이 하나같이 한 번 이상의 탈락 위기, 탈락 후보로 가게 되는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결국 7회차에 공개된 한국 대결의 무대가 무의미할 정도로 뒤집기 한 판에서 결국 최종 준결승 진출자가 가려지게 된다. 이 준결승 진출자가 가려지려면 역시나 3명에서 4명이 탈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탈락 위기에 강문경, 진혜성,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박서진, 에녹, 이런 가수들이 탈락 후보에 빠지게 된다면 글쎄요, 신유 가수에 대한 형평성 논란, 만약 박서진 씨가 방출 후보에 가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의 또 마스터단의 점수에 따른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황민호 군이 준결승전에 진출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까지 10대들이 준결승전에 진출한 것은 10대임에도 고학년일 때의 이야기인데 황민호 군 같은 경우는 아직 초등학생 나이대잖아요. 현실적으로 파급력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준결승 조기 탈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스터 트롯과 더불어서 현역가왕이 이 VOD 방송 부문 1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두 프로그램의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치열한 것만이 아니라 현역가왕 입장에서는 이번에 시청률을 많이 따라잡지 못하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 아마 이번 7회차 때 결정적으로 제가 짚어드렸던 부분인 만큼 아마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탈락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며 특히 7회차에 진행될 한국 대결 미션이 우리를 더욱더 놀라게 만들 수밖에 없다. 자, 크레아 스튜디오에서 공개된 모습을 보면 이게 사실 진혜성 팀의 일상적인 비하인드 모습이 방출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 누군가는 100% 탈락을 한다. 아시다시피 현재 25명 중에 20명이 방출 위기에 놓였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명 중에 4명이 탈락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게 20명에서 4명이 탈락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16명이죠? 그리고 앞에 있었던 합격자 5명과 합해서 총 21명이 진출하게 되는데 이러면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한국대결 미션 때문이죠. 한국대결은 1대1로 두 가수가 노래 하나를 부르는 데스매치입니다. 1대1 데스매치와 다를 바 없어요. 그러려면 21명일 경우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대결 자체가 성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22명이 된다. 그렇다면 21명 중에 1명이 더 추가 합격, 슈퍼패스 요렇게 합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확실한 건 여기 나와 있는 진혜성 팀에서는 100% 1명이 탈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예상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짚어드렸던 부분이지만 신유, 최우진, 그리고 신승태, 공훈, 그리고 나태주 팀의 양쪽에 있는 두 사람 중에 1명, 그리고 진혜성 팀에서는 재하, 요렇게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4명의 탈락자 정체가 어떻게 됩니까? 딱 답이 나오죠? 앞에 말씀드렸던 재하, 그리고 공훈, 그리고 나머지 2명이 제가 볼 때는 요 나태주 팀에서 1명이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앞에 말씀드렸던 신유 가수가 있는 팀에서는 최우진 씨가 탈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최우진 씨를 응원하는 분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만약에 신유 가수가 낙하산으로 들어온 것도 용납이 안 되는데 최우진 씨가 떨어진다면 이거 용납할 수가 없다. 뭐 다른 팀에서도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팀보다도 사실 함께 같은 팀에 있는 이 김준수 팀 내에서 신유 가수가 있기 때문에 신유 가수가 만약 탈락을 하지 않게 되면 이거 말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공훈, 나태주 팀에서도 1명, 진혜성 팀에서 재하 요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우진 씨 팀이 아니죠. 김준수 팀에서 최우진 씨가 살아나게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최우진 씨의 팬덤분들이 뒤늦게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만약에 공훈 가수가 아니라 신승태 가수가 탈락을 했다면 반대로 신승태 가수가
탈락했다가 추가 합격이 될 수도 있다. 뭐 요런 얘기까지 함께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최우진 씨가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신유 가수가 탈락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의 논란거리도 잠재우게 되며 추가 합격자로 신승태 씨를 데리고 갈 수 있겠죠.